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다. CNN에까지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을 통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NN 보도입니다. 탄핵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이 담당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인용 보도를 한 건데요. 박지훈 변호사. 네. 인권 침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CNN에서 갑자기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보도를 지금 했는데 보도 내용을 좀 보면 MH라는 그룹입니다. MH그룹이라는 곳에 국제적 법률 지원팀인데 이 팀에서 무슨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 초안 자체는 국제인권에 낼 어떤 자료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 자료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만 65세의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문건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한쪽에 보면 통증이나 뭐 무릎 관절염 같은 거 만성 질환으로 또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만약 상태가 좀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뭔가 일부는 맞아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CNN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관련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의원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네. 사실 이 보도가 나온 곳이 CNN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CNN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름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MH그룹이라는 게 과연 이제 국내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임을 받았는가, 이 문제일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보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전혀 수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갈 때 그때 몇몇 그 국제 변호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한 적이,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유엔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는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대리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를 했던 분들 중에서 좀 국제 변호사 출신들 몇몇 분이 계셨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제 로펌이나 이런 그 여기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현정님. 저 박 전 대통령이 잠시만 접어두고요.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남 씨가 출석했습니다. 목소리 들어주세요. 어떠세요 지금? 결과를 봐야지 지금. 네, 오늘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혐의는 아직 부인하시나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뭐 지켜보겠다, 좀 모른다, 뭐 이렇게 네. 약간은 좀 조영남 씨 평소의 말 스타일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영남 씨 관련 얘기는 뉴스 말미 마지막 주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영남 씨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저 현장 목소리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님 얘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CNN이 보도했다고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무슨 뭐 이런 미개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크고, 또 뭐 국내에도 뭐 인권단체들이 워낙 많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제기하려면 변호인들이 제기했어야 됐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국제적으로 보도했다가 큰 어떤 파문은 일지 않지 않겠는가, 좀 그런 하나 생각. 더, 근데 CNN이 팩트 체크도 없이 이걸 보도했다는 게 좀 선뜻 만약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CNN도 마찬가지로 CNN이 사실은 이게 국내에 뭐 특파원이 솔직히 없습니다. 예. 저 일본에 있는 특파원이 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CNN에서 뭐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고, 이제 MH라는 그룹이 예. 그래도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이제 그쪽 의견을 들어서 보도한 것이지, 이걸 뭐 정확히 본인들이 확인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CNN을 뭐 신뢰하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사대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더럽고 차갑다라는 주관적 어떤 그런 거거든요. 뭐 더럽고 차갑고 아프리카, 뭐 아시아, 유럽을 따져보면 이 위치마다 좀 달라요. 특히 북유럽에 있는 그 교도소 환경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럽고 차가울 수 있지만 또 밑에 동남아라든지 또 그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 아니거든요. 막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걸 갖고 제대로 된 보도다 아니다 하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저 부분은 교도소는 구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을 계속 켜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자해를 가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또 저 보도 자체가 완전히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문건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적당한 침대가 없이 바닥에서 자서 뭐 적당한 침대에서 자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규율을 찾아보니까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일반 수용자들의 규율로 돼 있더라고요. 서양에서의 문명은 그 침대에서 자는 게 맞죠. 거기 문화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돌방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그 구치소에서도 침대를 두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접이식 매트리스를 지금 제공을 했다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밝혔고,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성모병원에 가서 또 특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뭐 진보 진영에서 막 그 유엔 인권위에다가 우리 그 뭐 양심수 이런 그 제소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보수 진영에서 했던 얘기가 좀 나라 망신을 시킨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뭐 그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선임한 것도 아니지만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분이 분명히 그 MH 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홈페이지에 저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또 CNN에서 보도까지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리하며 박 전 대통령에 유리하겠나 해서 좀 씁쓸합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 순방을 하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청와대 공공연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박상현 소장님, 저 2번에 걸친 구치소 중에 2번에 걸친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CNN 보도는 저렇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발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위경련이 좀 있고 또 퇴행성 역류성 식도염 정도는 있지만 모든 것이 노화에 따른 어떤 병이지 정말 큰 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온 국민도 그 판단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 몸도 약하고 아프고 지금 차갑고 더러운 곳에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아니 특혜 논란도 있었고 황제 수감 논란도 있었는데 도리어 이제 와서 인권 침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가의 명예나 어떤 품격을 드러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CNN도 마찬가지고 정체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정말 국가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처우가 부당하냐, 이건 정말 인권의 침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사실 MH그룹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긴 한데 보통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의뢰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뭐 H그룹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대표가 이제 호세니온이라는 이름도 좀 아랍 계통 이름 같은데 호세니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표로 있는데 유명한 사건을 한번 맡았습니다. 2011년도 리비아 민중 봉기 당시에 리비아 전 대통령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 뭐 재판을 받았거든요. 요걸 맡으면서 약간 유명해진 것 같은데 글쎄 이거를 본인들이 그냥 기사를 낸 건지 아니면 어떤 쪽에서 의뢰한 건지 뭐 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막 박 전 대통령 측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변호 그룹에서 이렇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이걸 공익 활동을 보기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 내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의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언론 플레이를 안 하면 저걸 내주지 않습니다. CNN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내주지 그냥 이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CNN에서 보도하지 않거든요.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수임 아닌 수임이 좀 됐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쪽 국제법 저쪽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는 굳이 저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공익그룹이라면 공익그룹이란 저거 말고 아프리카 뭐 기아 이런 거 하러 가야 되지
지금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다는 거 좀 이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수임을 받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MH그룹이 뭐 실제 뭐 국제재판소나 어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뭐 제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가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 이런 뭐 게시글을 올리는 정도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식 수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좀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 그 MH그룹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뭐 또 공익적 본인들 생각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서 뭐 그런 글을 게재하는 거는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정식 수임 이것만 가지고 정식 수임이 됐다라고 하기는 좀 확정하기에는 또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권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와서 눈으로 본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MH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무도 안 만났는데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그룹의 어떤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국내에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 면담을 하고 또 구치소 내부의 상황을 좀 보고서 아, 정말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내놔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이제 국내 일부 있는 분들의 어떤 주장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아요. 뭐 저도 30년 전에 이렇게 구치소 생활을 좀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못 있을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건 뭐 너무 개인적일 수도 있는 물론 개인적일 수 있지만 예.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비인권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안에 보면 병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그 이제 구치소 소장이 지금 한 달에 2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한지 다 물어보고 있고 또 외부에 나가고 지금 변호인들이 7명이나 물론 사임을 했지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저런 인권 어떤 상황이 생다고 한다면 나와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병원도 서울 성모병원에서 2차례나 종합검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 보면 저는 그래서 이 MH그룹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CNN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다라면 최소한 그러면 변호인들한테 물어봐서 국내 대리인한테 자, MH에서 이런 게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한 그런 반론권이라도 줬어야죠. 예. 그걸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게 CNN 입장에서 저는 좀 무책임하다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크게 좀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본인이 4분간 격정토를 한 뒤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런 속보, 그러니까 관련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사실은 투쟁의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장외 투쟁 수단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예. 뭐 박 안에서부터 이제 서한을 갖다가 내보내서 투쟁을 독려한다든지 또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 했던 것 같이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의 기관들이 이걸 이제 도저히 국내에서는 안 먹히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해서 국제사회 압박을 좀 넣어서 예.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라든지 뭐 유명 인사들이 석방 탄원 인선을 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투쟁의 수단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다면 아마 외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그런 방식에서 일단 장외 즉 외국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외국 유명 인사들이 뭐 석방 탄원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내게 하고 예. 좀 우리 국내 정부를 압박하는 아마 그런 수순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사실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제 수용이다, 특혜 수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며칠 만에 또 인권 침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가 있는 구치소는 없습니다. 이게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접이식 매트릭스를 제공하고 있고 춥지가 않고야 따뜻하게 돼 있고 온돌 방식이기 때문에 뭐 따뜻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도 안에도 의료 시설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별히 2번 진료를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사실 독방의 평수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4, 5인실을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구치소 독방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뭐 고시 공부를 좀 해봤지만 고시원보다도 넓어요. 넓기 때문에 막 법무부가 봤을 때는 조금 저 보도 자체가 북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북유럽의 섬에 한 군데 다 교도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농사 짓고 뭐 이런데 그런 데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편이고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거를 해프닝으로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게 왜냐하면 저 MH그룹의 대표가 이 문제를 최고 수준으로까지 가져갈 준비가 돼 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최고 수준이란 건 뭘까요? 뭐 이러면 이제 어떤 그 제소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유엔 인권위의 진정 정도가 아니라 근데 저런 얘기는 이제 CNN 기자가 취재가 왔는데 뭐 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게 정말 그 얼마나 실체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또 별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좀 다분히 언론에 대한 언론을 대응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사 저게 뭐 최고수까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박 전 대통령의 위임이 없이 그렇게 제소라든가 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면 그게 뭐 효력이 있는지 그건 제가 국제부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다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MH그룹에 공식적으로 좀 그만두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만두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진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라 망신이지 이게 사실과도 맞지 않고 이게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 과거에 말이죠. 최순실 씨도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유엔 인권이 제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한 투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최승훈뿐만 아니라 딸,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을 구제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위원장님 당시 특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이렇게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검찰과 법원은 다 이제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최순실 씨도 이제 특검에 출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도 지난번 재판에서 이야기했을 때 재판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일단 지금 검찰과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내 사법 체계를 다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 일단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이제 국제기구에 이제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국제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소를 받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그래서 정말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뭐 법률적인 뭐 어떤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인권을 지금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이제 호소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인권위에서 봐서 다른 사람과 어떤 형평의 문제 또 어떤 개인적으로 정말 당했는지 문제 이런 것들을 뭐 면밀히 조사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뭐 국내도 참 엠네스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먼저 나서야겠죠.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 인권단체가 나서야겠죠. 그렇지만 뭐 국내 인권단체도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좀 외국에다 힘을 빌려보는 뭐 그러한 차원으로 전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박사현 선생님, 네. 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이게 약만 들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전수조사 제대로 해보자라 하면 특혜 의혹 다시 나오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미 일부 네티즌들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도 계속 그 방의 그 어떤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부도도 다 지금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보통 수용실에 5배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한간에는 스위트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세면제도 따로 있고 변기도 따로 있고 접이식 매트리스도 따로 있고 또 바닥에도 열선이 되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말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국내에 있는 변호인단이 다 사임을 하자 갑자기 해외에서 변호인단이 나타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우연의 일치냐, 혹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어떤 일종의 전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 또 하나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을 텐데 왜 이런 전략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욕을 먹더라도 일단 지지층을 결합하겠다는 전략, 전체적인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 기본 방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박 변호사님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뭐 밝혀져야겠지만 일각에서는 국내 재판 자체를 보이콧했다는 인상을 주는 가운데 이런 행동이 벌어지니까 국내 재판부터 좀 잘 이끌어가라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국제인권이라는 거는 그 나라 수준에서 평등을 못 지키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제적 기준에서 고문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협약에 위반됐을 때 국제인권위원회에 가서 보는 건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쩌면 더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걸 갖고 지금 인권에 넣는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걸 하기 이전에 재판에 임해가지고 제대로 양형을 주장하고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게 다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재판을 지금 거부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법률가나 일반인들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쪽 MH 그룹에서 직접 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대로 국내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할 게 아닌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 해외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시설에 대해서 또 사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에서 뭐 인권 탄압이 있는 듯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하고 다르게 일주일에 4회의 재판이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고 18개 공소사실을 그 형사소송법에 있는 6개월 그 구속시한 안에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4회의 재판을 받는 거 그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 넓은 의미에서 인권의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이 온당하냐 하는 그 문제 제기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다시 이제 연장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면에서의 그 문제 제기라고 하면 저는 뭐 그건 온당하다 보이는데 이게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이 3.2평의 그 독방에 있다고 해서 그거를 황제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진짜 이슈가 돼서 CNN에까지 등장을 했는데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현정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게 자진 탈당해달라 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는데 박 전 대통령 그거에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처음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4분 격정을 했을 때는 아마 이제 당과도 좀 인연을 끊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모양을 정리를 해서 결국 무능한 것이었다. 그것도 결국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그래서 탈당을 좀 밀어붙일 생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그 면담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김대식 그 여의도 연구소장을 통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접촉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 프로그램대로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탈당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한 10일 안에 이제 탈당 조치나 출당 조치를 하는 그런 수순을 이제 밟아갈 것 같아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내가 만든 당이고 내가 대주주인데 왜 쫓아내느냐. 그리고 여전히 정치에 대한 아주 미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박 전 대통령이 격정 토로에서 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당적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보니까 친박계 의원들도 이제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이 이제 자진 탈당 쪽에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른 의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또 탈당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출당 조치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직접 이제 목소리는 아니고 그 활자로 그 4분 격정 토로가 나왔지만 아마 TK 쪽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후보자들은 읍질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잘못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자진 탈당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예. 박 전 대통령께서 엊그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정말 사법을 가장한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 또 그건 평가는 뒤처지더라도 정치적으로 나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유종의 미는 저는 자진 탈당이라고 보입니다. 예. 친박계마저 자진 탈당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누군지 가늠이 되실 텐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 보복은 더 잔인해지고 우파는 여전히 분열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탄핵의 진실을 규명하고 좌파 독재 정권의 망국 음모를 막기 위해 무한투쟁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9일째 단식 투쟁 중인 조원진 의원인데 원래 단식 투쟁을 지금 아까 화면에도 있지만 지금 단식 투쟁 중입니다. 원래 가면 그 의원들이 설득을 하잖아요. 아, 그럼 이 정도 수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주는 게 대략적인 통용이 된다면 조원진 의원에게 누가 가서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게 안타까운 지경이죠.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무죄 석방 이거 자체가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지금 단식 투쟁의 명분을 내건 것들 중에서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조원진 의원이 지금 단식을 포기할 수 있는 지금 근거나 명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9일째 지나가면 이게 조금 위험 수위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게요.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탈진 상태가 오고 조금 이제 거의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아마 10일 넘어가면 좀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개인 건강도 생각해서. 일단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조금 있으면 어떤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이슈의 블랙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박상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CNN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정말 국가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처우가 부당하냐, 이건 정말 인권의 침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사실 MH그룹이라는 곳이 좀 생소하긴 한데 보통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의뢰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 MH그룹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대표가 이제 호세니온이라 이름도 좀 아랍계통 이름 같은데 호세니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 사람이 대표로 있는데 유명한 사건을 한번 맡았습니다. 2011년도 리비아 민중 봉기 당시에 리비아 전 대통령 아들인 사이프 카다피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요거를 맡으면서 약간 유명해진 것 같은데, 글쎄 이거를 본인들이 그냥 기사를 낸 건지 아니면 어떤 쪽에서 의뢰한 건지 좀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박 전 대통령 측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측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들이 직접 변호 그룹에서 이렇게 공익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공익 활동을 보기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 내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의뢰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또 언론 플레이를 안 하면 저걸 내주지 않습니다. CNN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내주지 그냥 이 활동을 한다 해가지고 CNN에서 보도하지 않거든요.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수임 아닌 수임이 좀 됐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쪽 국제법 저쪽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한 것이다. 그게 아니고는 굳이 저렇게 활동을 한다는 게 공익그룹이라면 저거 말고 아프리카 기아 이런 거 하러 가야 되지, 지금 어떤 지도자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다는 거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MH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수임을 받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MH그룹이 실제 국제재판소나 어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제소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는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죠. 변호사가 실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 이런 게시글을 올리는 정도면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식 수임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좀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 그 MH그룹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뭐 좀 공익적 본인들 생각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서 뭐 그런 글을 게재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돌방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그 구치소에서도 침대를 두고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접이식 매트리스를 지금 제공을 했다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밝혔고,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성모병원에 가서 또 특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뭐 진보 진영에서 막 그 유엔 인권위에다가 우리 그 뭐 양심수 이런 그 제소를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보수 진영에서 했던 얘기가 좀 나라 망신을 시킨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뭐 그 그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선임한 것도 아니지만 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분이 분명히 그 MH 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 홈페이지에 저런 글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 그것 때문에 또 CNN에서 보도까지 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리하며 박 전 대통령에 유리하겠나 해서 좀 씁쓸합니다.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 순방을 하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청와대 공공연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박상희 소장님, 저 2번에 걸친 구치소 중에 2번에 걸친 건강검진에서도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CNN 보도는 저렇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발가락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위 경련이 좀 있고 또 퇴행성 역류성 식도염 정도는 있지만 모든 것이 노화에 따른 어떤 병이지 정말 큰 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의료진이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온 국민도 그 판단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대통령이 몸도 약하고 아프고 지금 차갑고 더러운 곳에 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박 전 대통령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아니 특혜 논란도 있었고 황제 수감 논란도 있었는데 도리어 이제 와서 인권 침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가의 명예나 어떤 품격을 드러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상으로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조영남 씨가 출석했습니다. 목소리 들어주세요. 어떠세요 지금? 결과를 봐야지. 뭐. 네, 오늘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뭐 지켜보겠다, 좀 모른다, 뭐 이렇게 약간은 좀 조영남 씨 평소의 말 스타일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영남 씨 관련 얘기는 뉴스 말미 마지막 주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영남 씨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저 현장 목소리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님 얘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CNN이 보도했다고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쟁점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무슨 뭐 이런 미개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크고 또 뭐 국내에도 뭐 인권단체들이 워낙 많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제기하려면 변호인들이 제기했어야 됐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국제적으로 보도했다가 큰 어떤 파문은 일지 않지 않겠는가 좀 그런 하나 생각. 더, 근데 CNN이 팩트 체크도 없이 이걸 보도했다는 게 좀 선뜻 만약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뭐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CNN도 마찬가지로 CNN이 사실은 이게 국내에 뭐 특파원이 솔직히 없습니다. 예. 저 일본에 있는 특파원이 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CNN에서 뭐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고 이제 MH라는 그룹이 예. 그래도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이제 그쪽 의견을 들어서 보도한 것이지 이걸 뭐 정확히 본인들이 확인해서 보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CNN을 뭐 신뢰하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사대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더럽고 차갑다라는 주관적 어떤 그런 거거든요. 뭐 더럽고 차갑고 아프리카, 뭐 아시아, 유럽을 따져보면
이 위치마다 좀 달라요. 특히 북유럽에 있는 그 교도소 환경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럽고 차가울 수 있지만 또 밑에 동남아라든지 또 그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더럽고 차가운 나라 감방이 아니거든요. 막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저걸 갖고 제대로 된 보도다 아니다 하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저 부분은 교도소는 구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을 계속 켜놔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자해를 가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 또 저 보도 자체가 완전히 뭐 잘못됐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문건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적당한 침대가 없이 바닥에서 자서 뭐 적당한 침대에서 자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규율을 찾아보니까 그냥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일반 수용자들의 규율로 돼 있더라고요. 서양에서의 문명은 그 침대에서 자는 게 맞죠. 거기는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정식 수임 이것만 가지고 정식 수임이 됐다라고 하기는 확정하기에는 또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권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접 와서 눈으로 본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MH그룹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무도 안 만났는데 누굴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그룹의 어떤 말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국내에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 면담을 하고 또 구치소 내부의 상황을 좀 보고서 아, 정말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내놔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이제 국내 일부 있는 분들의 어떤 주장들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아요. 뭐 저도 30년 전에 이렇게 구치소 생활을 좀 해봤지만 사실 그렇게 못 있을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건 너무 개인적일 수 있는 물론 개인적일 수 있지만 예.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비인권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안에 보면 병동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그 이제 구치소 소장이 지금 한 달에 2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한지 다 물어보고 있고 또 외부에 나가고 지금 변호인들이 7명이나 물론 사임을 했지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저런 인권 어떤 상황이 생다고 한다면 나와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병원도 서울 성모병원에서 2차례나 종합검진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 보면 저는 그래서 이 MH그룹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CNN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다라면 최소한 그러면 변호인들한테 물어봐서 국내 대리인한테 자, MH에서 이런 게 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한 그런 반론권이라도 줬어야죠. 예. 그걸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게 CNN 입장에서 저는 좀 무책임하다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크게 좀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본인이 4분간 격정토를 한 뒤에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런 속보, 그러니까 관련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재판을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사실은 투쟁의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장외 투쟁 수단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예. 뭐 박 안에서부터 이제 서한을 갖다가 내보내서 투쟁을 독려한다든지 또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했던 것 같이 단식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외부의 기관들이 이걸 이제 도저히 국내에서는 안 먹히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이제 해서 국제사회 압박을 좀 넣어서 예.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라든지 뭐 유명 인사들이 석방 탄원 인선을 낸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다. CNN에까지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을 통해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NN 보도입니다. 탄핵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이 담당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CNN이 인용 보도를 한 건데요. 박준 변호사. 네. 인권 침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CNN에서 갑자기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보도를 지금 했는데 보도 내용을 좀 보면 MH라는 그룹입니다. MH그룹이라는 곳에 국제적 법률 지원팀인데 이 팀에서 무슨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 초안 자체는 국제인권에 낼 어떤 자료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 자료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만 65세의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문건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한쪽에 보면
통증이나 뭐 무릎 관절염 같은 거 만성 질환으로 또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만약 상태가 좀 나빠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뭔가 일부는 맞아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CNN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관련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의원님 질문을 이어가자 보면 네. 사실 이 보도가 나온 곳이 CNN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CNN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뭐 이름이 있는 그런 그룹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MH 그룹이라는 게 과연 이제 국내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임을 받았는가, 이 문제일 겁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면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전혀 수임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태극기 집회에 나갈 때 그때 몇몇 국제 변호사들이 나와서 강연을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유엔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는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즉,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그때 이제 태극기 집회를 했던 분들 중에서 좀 국제 변호사 출신들 몇몇 분이 계셨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제 로펌이나 이런 여기에 의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심만요, 현정님. 저 박 전 대통령이 참심한 접어두고요. 그림 대장 의혹을